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크레딧 채권의 투자 전략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쉽게 설명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우리 크레딧 채권이 뭔지 시청자분들께 알기 쉽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크레딧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선 채권도 거리감이 있는데 크레딧 채권이다. 그럼 더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신용채권이니까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크레딧 채권이라고 하면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네, 뭐 보통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라든가 네. 아니면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그리고 일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네. 이 모두를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약 2,000조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니까 생각보다 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거리감이 있으실 텐데 이 기회를 빌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거죠? 네, 우선 높은 등급 같은 경우에 금리가 좀 너무 낮아서 아마 매력이 없으실 텐데요.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많이 네.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크레딧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말 효과가 미미했었던 이 크레딧 채권 시장이 연초에는 좀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게 무슨 네. 얘기일까요? 사실 금융시장에는 효과라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연말 효과, 1월 효과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크레딧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말 효과라고 얘기를 하면 주요 투자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들이 연말 되면 투자를 이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보통 북클로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클로즈가 되면 자금 유출 때문에 생기는 가격 하락 효과. 그걸 연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연초에는 자금을 새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가격의 상승 효과를 연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신용에서는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을 통해서 가격을 이야기해요. 뭐 국채금리와 크레딧 채권 간의 금리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가격의 하락,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가격의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연말 효과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말 효과라는 게 거의 없었고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스프레드 축소만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강세만 지속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크레딧 강세가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유동성 환경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환경 때문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 강세를 표현하는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곤 하죠. 크레딧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풍부한 유동성에 국채금리도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가 금리의 매력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보다 수익이 높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국채금리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펀더멘탈 개선의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최소한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맞아요. 좀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면 시용도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가격을 이렇게 끌어낸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그리고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성,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 환경 때문이군요. 네. 그런데 이 메인이라고 불리는 AA 크레딧물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AA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회사채 시장에서는 거의 메인 시장입니다. 회사채와 카드 캐피탈채를 포함하면 전체 시장에서 한 70% 정도가 AA급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에 당연히 경기 개선 기대가 있으면 우량물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인급인 크레딧 시장의 AA급 이 채권 크레딧물이 좀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안으로 선택하는 건 어떤 건가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막연히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는 금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선 기간 투자자들, 즉 낮은 금리를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부분은 만기가 좀 긴 채권으로 한번 가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에는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가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하는 만기에 따라서 다른 금리를 제공합니다. 보통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게 되는데요. 긴 채권이면 일수록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나운서께서도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네. 더 길게 빌려주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환에 대한 위험이 금리로 표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경기의 개선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된다면 사실 긴 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은 더 있을 것이니까 그쵸, 네.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 채권에 대한 추천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긴 채권 쪽으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가니까 이게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더 네,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주요 기관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등급에 대한 눈을 좀 낮춰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A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더블 A급이 메인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 바로 밑에 등급군인 네. 싱글 A급군은 금리도 조금 높고 물론 신용등급에서 오는 차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그 책자 제목이 이제 형님, 그러니까 더블 A급보다 싱글 A급 아우의 매력이 더 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는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도 있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실 크레딧 시장의 강세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보통 초우량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채와 카드채, 단기물부터 강세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캐피탈채 더블 A급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회사채 더블 A급,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정도 투자가 일어났으면 더블 A급군은 금리가, 즉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됐겠죠.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은 당연히 비우량물,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싱글 A급이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싱글 A급에 대한 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점에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이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더블 A급 대비해서는 비우량물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딧 시장 지난 10년을 복귀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2013년을 전후로 해서 싱글 A급 그룹단에서 디폴트가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뭐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웅진그룹이라든가 네. STX 그룹. 그때 당시에 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 A급과 더블 A급 간의 갭은 단지 하나의 스케일 차이밖에 안 되지만 거리감은 꽤 됩니다. 심리적 거리가. 물론 그만큼 금리 차이도 상당히 크죠.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사실 싱글 A급은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더블 A급보다 싱글 A급이 스프레드 축소에서는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세가 좀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쪽이지만 그래도 싱글 A 쪽이 맞습니다. 더 수익이 좋다.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정확히 보셨고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네.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가 보여질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에서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 그러니까 펀더멘탈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뎁 투 에비타, 그러니까 차입금을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으로 몇 년 동안 갚을 수 있니? 라는 커버리지 지표인데요. 이 뎁 투 에비타와 신용 스프레드, 즉 가격을 함께 비교한 차트입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차트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기 상당히 유용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왼쪽 차트의 더블 A급을 한번 보시겠어요. 펀더멘탈의 개선세보다 사실 스프레드의 축소가 훨씬 더 빠른 모습입니다. 네. 그죠?
약간 과도하리만큼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오른쪽에 싱글 A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싱글 A급은 펀더멘탈의 개선세보다는 스프레드 축소가 좀 덜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둘 간의 차이에서 오는 매력은 싱글 A급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견은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하신 거예요? 우선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이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겠죠. 네. 근데 고용과 디폴트가 서로 반대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사실 현 정부는 디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나 비우량물들 중에서 가장 윗단에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싱글 A급 그룹에서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게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부문에서 올해 네.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 이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들의 정무적인 판단 또는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펀더멘탈 개선에 대해서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근거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신용등급의 방향성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용등급의 방향성을 통상 이야기를 할 때는 신용평가 3사들의 액션들을 상하향 배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향 개수 대비해서 네. 상향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상하향 배율은 0.5배 정도였습니다. 이게 1을 넘어가면 상향 추세이고 네. 1보다 작으면 하향 추세라는 걸 의미하는데 작년에는 상향 개수가 하나였으면 하향이 2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향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걸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에 0.48배, 하반기에 0.88배였어요. 그만큼 방향성 자체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용평가사에서는 전망을 또 함께 발표를 합니다. 총 3가지인데 안정적, 긍정적, 그쵸. 부정적 이렇게 네. 3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상하향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상하향 배열을 보면 전체적으로 0.3배 지난해 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약 3배 정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반기만 딱 떼놓고 보니 네. 2.2배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향 전망에 대한 부여가 하반기에 훨씬 집중됐다. 2.2배요? 네, 2.2배입니다. 1 넘어간 거죠. 이상이니까 네, 훨씬 맞습니다. 더 긍정적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의 방향성은 개선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4분기 실적 그 상장사 기준으로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3개월 전 대비해서 순이익 컨센서스가 한 1.6% 좋아지고 정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대비해서는 거의 7.8%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이렇게 현금 흐름 개선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년에 신용등급의 방향성은 좀 개선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저효과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레딧 채권 시장의 현재 상황과 이 신용등급에 대한 방향성까지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